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 교수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 전 장관도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결국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영장 기각을 주장했던 집회 참가자들은 직접 따져보겠다며 법원 진입을 시도해 새벽까지 경찰과 대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 지 하루 만에 편의점 GS25가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다른 편의점 업체들도 논의를 시작하는 등 액상 전자담배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9살 민식이가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부르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를 김진희 간다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를 막던 의사는 손을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의료진의 진료에 불만을 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심 교수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날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혐의와 연계된 사안이 많기 때문이죠. 당장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헐값에 살 때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돈이 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환이 임박한 조 전 장관의 수사 상황 김철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2차 전지업체 WFM의 군산공장 기공식 모습입니다. 당시 WFM은 중국 업체 1억 원대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공시를 잇따라 냈고 5천 원대였던 주가는 7천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한 달 먼저 사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엔 지난해 1월 말 6억 원을 들여 WFM 주식 12만 주를 동생 이름으로 매입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인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 교수 계좌로 이체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보다 2억 원 넘게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았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헐값에 거래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 사실이면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WFM 주식을 산 적이 없다며 WFM과 어떠한 연락도 연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부인을 감옥에 보낸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15분간의 면회, 안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 민원창구를 찾았습니다. 이른 새벽 구속된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기 위해 접견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딸 조민 씨는 동행하지 않았고 대신 조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김미경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은 건 오전 10시 50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이자 영장 심사를 마친 정 교수가 언론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지 15시간 만이었습니다. 교수님,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청바지 차림에 남색 재킷을 걸치고 나타난 조 전 장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아들과 함께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아들과 함께 오전 11시부터 15분간 정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일반 접견실에서 만났고 교도관이 동석한 가운데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수화기로 대화를 나눈 걸로 전해집니다. 독거실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는 오후에는 변호인들과의 접견도 가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정을 넘겨 구속된 만큼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하도록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쾌거라며 의원들에게 표창장까지 나눠줘 구설수에 오른 자유한국당.
정경심 교수의 구속 소식에 이제는 조 전 장관 차례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전 장관을 공범, 몸통이라고 표현하며 신속한 수사로 공모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사법부를 속이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이 조국 사태가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조 전 장관이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가족펀드 투자 의혹 등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의 핵심 공범으로 의심받는 만큼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정 교수 구속에 대해 아무 말이 없는 청와대를 향해 산속 절간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내일 저녁 조 전 장관의 수사와 정권 심판을 촉구하는 범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장외 여론전을 펼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퇴임한 장관이라는 건데요.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서도 논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했던 민주당이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 선긋기도 했습니다. 장관에서 퇴임하셨고 또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 절차 보면서 응당에 관여하고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사인이기 때문에 공식적 입장을 낼 계획이 없고요.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추이를 보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을 구속된 정 교수와 떼어놓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부인이 무슨 유죄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의 이 상황에서 몰랐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을 지지했던 정의당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닌 만큼 섣부른 결론은 국민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며 평가를 미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법조팀 최지현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어제 이 자리에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가 상당히 긴 편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법조 취재진들도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법원은 어젯밤 12시 18분에 이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이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오후 5시 40분부터 약 6시간 40분 만에 내린 결정이었는데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시간이 구속 결정 시간이나 아무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교해 봤었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시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적었고 물증이 충분했다는 것이라는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 교수의 변은 길었지만 어떻게 보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는 긴 고민이 필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인이 구속된 오늘 조국 전 장관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아무래도 밤사이에 고민이 많았는지 조 전 장관도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그리고 법무부 정책보좌관까지 인연을 맺었었던 김미경 변호사에게 아주 이른 아침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정 교수에게 이 영치금을 넣어주고 또 면회도 하고 싶다라면서 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을 데리고 이 김 전 보좌관과 함께 오전 10시 50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 교수와의 접견은 불과 15분 동안만 진행됐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조국 전 장관
빠르게 부인을 찾아간 거네요. 아무래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우려돼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일부가 이 조 전 장관 본인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응 방안도 논의하려고 아침 일찍 정 교수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그런 부분에서 점쳐지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 역시 등장합니다. 이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차명 매입할 당시에 이 조 전 장관의 돈 5천만 원 가량이 흘러 들어간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검찰 출신의 여당 의원이 조 전 장관 뇌물수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요? 네, 먼저 그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제가 검사라면 이건 이제 뇌물이 아니냐. 뇌물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고,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헐값에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만약 알고 있었다면은 그 부분이 바로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뇌물수수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 직계 가족 중에 처음으로 구속된 건데, 이게 다른 가족으로 번질 수도 있다면서요? 바로 그 포인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또 다른 수사 대상이죠. 바로 웅동학원 비리 의혹 때문입니다. 이 검찰은 채용 비리와 사기 소송 혐의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온 조 전 장관의 어머니도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국 부부도 재단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 수사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을 자초했다. 법조계에서는 오늘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집과 학교에서 사용해온 노트북을 끝내 제출하지 않고 있죠. 사라진 노트북이 재판부가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데 쐐기를 박았다는 말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달 6일 이른 아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는 여의도의 한 호텔에 머무르던 정경심 교수에게 정 교수가 맡겨놨던 노트북을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택과 학교 등에서 사용해온 개인 노트북으로 입시 비리와 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물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지만 노트북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정 교수의 노트북 숨기기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그렇게 인멸하거나 그럴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노트북을 숨긴 임직원 4명 영장을 줄줄이 발부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가 노트북 가방 안에 서류가 있었다며 노트북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게 결정적인 구속사유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등과 주식 투자를 논의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구속영장 발부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심사 법정에서 정 교수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어젯밤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는 밤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법원으로 향하며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대형 화면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수감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법원 인근에서 기다리던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사이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과 사법부가 미쳤다며 고성과 욕설을 쏟아냅니다. 검찰과 죽을사자 사법부 믿을 수 없다며 울음을 터뜨리는 참가자도 보입니다. 30분 뒤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결정한 법원으로 직접 항의하러 가자며 행진을 시작합니다. 행진 도중
도중 분을 참지 못한 참가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놓여있던 꽃다발을 발로 차고 집어 던집니다. 난동을 피우던 참가자는 경찰에 끌려나갑니다. 행진대열은 법원 앞에 세워둔 경찰 버스 앞에서 막히고 300여 명은 연좌농성에 돌입합니다.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앞 100m 내에서 농성이 이어지자 경찰의 해산 명령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돗자리까지 깔아버린 참가자들은 잠을 청합니다. 체조도 하고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습니다. 집회 시작 8시간 만에 참가자들은 자진 해산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여의도에서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또다시 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보수단체도 여의도에서 맞불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정 교수 구속 뒤에도 양측의 세대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작가 공지영 등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해온 주요 인사들도 법원의 결정에 불편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영장을 심사했던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로 방송을 시작하는 김어준 씨. 9년 전에 불렀던 이 노래 다시 한번 띄웁니다. 아리랑 홀로 아리랑.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예상보다 빠른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필 12시 반이냐. 종이신문이 인쇄 마지막이 1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다 영장 발부가 깔리는 거죠. 예. 정 교수의 구속 소식이 아침 신문으로 전해지도록 결정을 서둘렀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조 전 장관을 지지해왔던 작가 공지영 씨는 사법부 영정 사진을 SNS 프로필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부를 일진으로 표현하며 법원의 이번 판단을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은 사법 참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법원을 공격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근조 사법부라는 용어가 순식간에 확산됐고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송경호 판사를 적폐 판사로 지칭하며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제 관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정 교수의 구속이 오히려 조 전 장관에게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를 그 10부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습니다. 가족을 함께 구속한 전례가 없다는 건데 맞는 얘기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부부는 부임난 구속되고 남편인 김 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업 총수 가족은 어떨까요? 지난 2006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동욱 당시 수사기획관은 부자 구속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며 아버지만 구속했습니다. 채권그룹 이호준 회장과 어머니, LIG그룹 회장 부자 모두 검찰은 한 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셋 다 구속 안 한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상처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가족 여러 명이 수사선상에 오르면 그 가운데 한 명만 구속되는 걸까요? 검찰에 확인해보니 검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일 뿐 정해진 원칙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한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를 뿐이라며 부부 사기단을 예로 들기로 했는데요. 1982년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천희 장영자 부부는 모두 검찰에 구속됐고 최근에는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인천 영아 사망 사건의 철부지 부부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결국 사안의 경중과 가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뿐 부부나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명만 구속된다는 박지원 의원의 말 팩트는 아닙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와 간호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50대 남성이 종합병원을 찾아 난동을 부린 것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곳에서 5년 전 손가락 수술을 받았던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긴 채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남성은 진료실 문을 잠근 채 당시 수술을 담당한 의사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의사는 주변에 있던 간호사와 함께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손가락 주근성을 다치셔가지고 아직 수술 중이시고요. 간호사분은 상부 충격을 약간 받으셔가지고 지금 안정하고 계시거든요.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을 받은 남성이 의사를 상대로 장애 진단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은 냈지만 패소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임세원 교수가 숨진 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의료인을 겨냥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승용차로 위협하고 목을 조른 30대 여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남자친구의 지인들을 모아 사생활까지 폭로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0대 남성이 차에 치일 뻔했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30대 여배우 A씨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한 뒤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A씨는 차를 타지 않겠다던 남자친구를 향해 갑자기 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남자친구와 다시 말다툼을 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까지 했습니다. 한 달 뒤엔 연락을 피하는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무단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사이가 더욱 멀어지자 남자친구의 지인 80여 명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말다툼을 한 뒤 남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연기한 탓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비방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거짓이며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교제했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해 벌금형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이춘재는 화성에서 8살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라고 자백했죠. 당시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고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결론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춘재는 10차례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외에도 4건의 추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중에는 1989년 7월 화성에서 발생한 8살 초등생 실종 사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1988년 9월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7, 8차 사건과 1990년 9차 사건 사이에 발생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5개월 만에 범행 현장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책가방과 치마를 비롯한 피해 학생의 유류품이 발견됐지만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가족에게는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한 기록은 있다면서도 피해 학생이 스스로 집을 나간 걸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부실 수사를 시인한 겁니다. 진범 논란에 휩싸인 8차 사건에 대해서도 이춘재는 자신의 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가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영사가 진짜 그 얘기를 했어. 죽어나가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경찰은 또 윤 씨 변호인이 재심 청구를 위해 요구한 당시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8차 사건의 증거물에선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국의 한 산업단지에서 트럭 한 대가 적발됐는데 그 트럭 컨테이너 안에서 무려 시신 39구가 발견됐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들이 중국인이라고 밝히면서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32km 떨어진 에식스주의 한 산업단지. 공장 옆 길가에 빨간색 화물 트럭이 주차돼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트럭 컨테이너 안에서 10대로 추정되는 한 명을 포함해 39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Not at this stage, and obviously the identification of the victims remains our number one priority. 이 컨테이너는 어제 새벽 벨기에 항구를 통해 영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어 곧바로 트럭에 실린 뒤 산업단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트럭을 몰고 온 북아일랜드 출신의 25살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컨테이너에 숨어 밀입국하려다 참사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도 중국인 58명이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울러 인신매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ll such traders in human beings should be hunted down and brought to justice. 이와 관련해 영국 언론 ITV는 발견된 사망자 39명 모두가 중국인이라고 밝혔고 영하 25도의 냉동 컨테이너에서 동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조사와 더불어 조직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정부가 어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하루 만에 편의점 업계에서도 판매 중단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담배 진열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빼냅니다. 판매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도 내겁니다. 편의점 가운데 처음으로 GS25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오늘부터 중단했습니다. 줄 3개 제품과 KT&G 1개 제품입니다. 다음 달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국 가맹점에서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소비자 사용 중단 권고에 따라서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판매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는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미흡한 대응을 언급하자 한 달 만에 사용 자제에서 사용 중단으로 달라진 겁니다. 미국에선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사망자까지 보고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달 초 폐손상 의심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GS25에 이어 다른 편의점들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업계를 시작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요즘 배추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김장김치를 직접 담는 것보다 포장김치를 사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 실제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김남준 기자가 비교해드립니다. 대형마트의 배추 코너. 김장철을 앞두고 있지만 찾는 손님이 드뭅니다. 가을 태풍으로 배추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3,000원대였던 배추 가격은 최근 6,000원대로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1년 전에는 이렇게 배추 2포기를 살 수 있었던 돈으로 이제는 한 포기밖에 살 수 없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접 담그는 것보다 포장김치를 사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실제로 마트에서 장을 본 결과 김치 5kg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김장 재료의 가격은 포장김치보다 4,000원 가까이 더 비쌌습니다. 배추 사야지, 마늘, 양념 이것저것 다 사야 하잖아요. 근데 담궈져 있는 김치를 사면 오히려 더 싸게 먹힌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도 올해는 사서 먹으려고. 최근 한 온라인 판매 업체에 따르면 배추 판매량은 거의 늘지 않았지만 포장김치 판매량은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값이 2배 가까이 인상됐지만 기존 가격 그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담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과거처럼 대량으로 김장을 하는 가정도 줄면서 당분간 김치를 사 먹는 수요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정부가 끝까지 사수하려고 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2% 목표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까지 급감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의 긍정적 전망과 달리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4%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 0.4%, 2분기엔 1%였기 때문에 4분기에 적어도 1% 성장을 해야 연간 2%를 넘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4분기 1% 성장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2%가 현재로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4분기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단 저희가 약속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1%대 후반 정도 올해 연간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경제 버팀목인 대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은 급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직전 분기 대비 70% 가까이 줄었고 SK하이닉스도 1년 전보다 무려 93%나 감소했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초등학교 인근 300m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나 이 구역 안에서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차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에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인근의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은 스쿨존. 제가 서 있는 이곳도 스쿨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 색깔도 빨갛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의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11일 9살 민식이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빠르게 달려온 SUV 차량은 4살짜리 동생 손을 잡고 바로 건너편 엄마 가게로 가던 민식이를 덮쳤습니다. 반대편 차에서 오는 가해자 차량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도 안 했고 아이들이 치고 나서도 브레이크를 3m 이상 간 다음에 잡았다는 건 이거는 아무리 운전하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평소 바쁜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을 살뜰히 챙겼다는 민식이. 민식이는 되게 막 이 버릇이 있어요. 맨날 엄마한테 줬어요. 키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못 봐. 엄마는 늘 살갑던 민식이 생각이 날 때마다 목이 메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인근 300m, 민식이 사고 현장 역시 150m 근방에 초등학교가 있는 스쿨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은 적색도로 포장은커녕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게 달리면 그래요. 신호등 넣고 갈 때 갑자기 와가지고 차량 속도가 어린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 봤는데요.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와 그 2배인 60km 속도의 차량으로 실험해 봤더니 60km로 부딪힌 마네킹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동차의 속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몸집이 작은 어린이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약 2,400건, 그중 사망자만 30명이 넘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 아이들이 횡단보도조차 없는 도로를 줄지어 뛰어서 건넜는데 사고를 막아줄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차가 빨리 달리다 보니까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 애들이 학교 갔다가 이제 저기 뭐 사 먹으러 가려고 뭐 뛴다고요. 그게 이제 사고가 많은 거예요. 학교 측이 해당 기관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저희는 매일 요구하는데 쉽지 않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인데요. 스피드건으로 직접 차들의 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30분 동안 지켜본 결과 10대 중 1대는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규정치의 2배 가까운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의 낮은 안전의식도 문제지만 규정 미비도 한몫을 합니다. 전국 스쿨존 16,700여 곳 중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약 4%에 해당하는 780여 곳뿐입니다. 뒤늦게 스쿨존의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발의됐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사흘 전 김진희 간다 코너에서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제를 지적해드렸는데요. 왜 킥보드 사고가 많은지 알아보니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법 개조도 하고 시속 60km 넘게 달릴 수 있는 고속 킥보드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단독으로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동호회 카페에 올라온 전동 킥보드 주행 영상입니다. 승용차와 버스가 다니는 왕복 6차선 도로를 전동 킥보드가 질주합니다. 시속 60km, 천천히라고 적힌路面 표시도 무시한 채 점점 속도를 내더니 시속 70km를 넘어섭니다. 경쟁하듯 주행 기록 인증 사진이 올라오는데 최고 속도가 모두 시속 60km를 넘습니다. 20 정도로 달리기에는 또 느려요, 되게. 많이 느려요. 비싼 거는 막 80까지 나가거든요. 현행법상 킥보드는 시속 25km 이상을 달리지 못합니다.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게 속도 제한 장치를 달아놨는데 이 장치를 떼어내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전동 킥보드를 불법 개조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작동선을 끊고 이 계기판을 시속 25km 이상 표시된 것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제가 타본 것도 너무 느린데 중국 가서 앞으로 킥보드를 구입하면 직접 개조를 해주겠다는 판매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도 있지만 진짜 쉬워요. 선을 자르고 저렇게 해서 하면 이제 팍 달라지는 거예요. 해외 직구 사이트엔 아예 최고 시속 65km를 강조하는 퀵보드도 있는데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개조한 전동 킥보드가 거래됩니다. 불법 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개조하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들이 최근 2년간 발의되어 왔지만 모두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자는 내용뿐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나 해외 직구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최근 2년 새 5배나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116일 만에 최고위급 만남입니다. 물꼬는 텄지만 서로 꽁꽁한 마음을 모두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일본 총리와 손을 맞섰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판결 이후 1년 만에 이뤄진 최고위급 회담입니다. 회담은 예정된 10분을 넘겨 20분 넘게 진행됐는데 문제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 배상은 여전히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이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상황 악화는 막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 약간의 변화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친서도 전했는데 한일 양국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상회담은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얘기는 없었고 지소미아 역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특사 같은 물밑 접촉이 아닌 정부 공식 채널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총리는 회담 이후 일본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을 포함한 경제계 전반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것을 자를 내야 자를 수도 없고. 조금 전 귀국한 이 총리는 조만간 방일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한국 영화가 오는 27일 100주년을 맞습니다. 1919년 한국 최초의 영화를 상영한 곳이죠. 단성사가 영화 역사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50년대 서울의 극장가. 영화를 보려면 극장을 찾아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당시 극장은 귀한 문화시설이었습니다. 1919년 10월 27일 100년 전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가 상영된 단성사. 1926년 나홍규 감독의 민족영화 아리랑, 그리고 1977년 58만 관객을 모은 장미희 신성일 주연의 겨울여자를 비롯해 1990년 장군의 아들의 흥행을 넘어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서편제 등이 이곳에서 개봉했습니다. 단성사로 보고 있으면 늘 서편제가 제가 가슴 안에 이렇게 스멀스멀 일어나고 합니다. 90년대 말 등장한 대형 복합 상영관에 밀려 2008년 부도를 맞은 단성사는 2015년 한 기업에 인수됐고 한국영화 100주년을 앞두고 영화 역사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문화유적지인 단성사, 우리가 영화 100년의 효자 노릇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2012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에 이어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까지 휩쓴 한국영화. 그 100년의 기록은 학생 단체 관람에 한해 주 1회 무료 개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동영상 보다가 갑자기 끊기거나 버퍼링 길어지면 참 답답하죠. 5G 시대엔 이런 걱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황규락 특파원이 설명해드립니다. Please tell me if you would like a sports towel in a bottle or the Fox toy. 사용자의 음성 명령이 떨어지자 손으로 인형을 집어 탁자에 놓는 로봇. You need to have a cloud brain, right? And that's where the intelligence comes from. For the cloud-based intelligence to communicate with the robot, then you need to have this network connectivity layer. 원격 진료를 하는 의사도 시간 지체로 인한 오진을 줄일 수 있습니다. 5G의 빠른 속도 덕분에 데이터가 전송될 때 버퍼링 같이 지연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 덕분에 가상 현실은 물론이고요. 이 건물과 교통신호 또 자율주행차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시티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4G보다 도달거리가 짧고 콘크리트로 된 건물을 통과하기 힘들다는 단점 때문에 가로등에 5G 안테나를 탑재하는 등 다양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스위스 등도 5G를 상용화하면서 전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한규락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한 동아 모닝 포럼이 AI 시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약 개발 전략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포럼엔 이의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이오 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과 투자 현황을 짚어보고 제약 바이오 업계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 기적의 두산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규 시즌을 포함해 3경기 연속 끝내기 안타로 잠실벌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어제 경기 9회 말 키움 팬들은 왠지 불안하고 두산 팬들은 환호하고 마지막 주인공은 박건우였습니다. 5대5에서 적시타로 1차전 부진을 싣는 짜릿한 끝내기였는데요. 그냥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좀 저로 인해서 좀 팀이
이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제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선 오재일이 끝내기 안타로 영웅이 됐었죠. 한국 시리즈 최초의 2단 끝내기 적시타. 돌이켜보면 정규 시즌 마지막 날도 두산은 끝내기 안타로 기적의 역전 우승을 일궜습니다. 3연속 끝내기 승리인데요. 한국 시리즈는 내일부터 장소를 고척돔으로 옮겨 3연전에 들어가는데 두산과 키움의 어떤 드라마가 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나라 부산에서 LPGA 경기가 개막해 세계적인 선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왔지만 승부는 치열했고 팬들의 함성은 컸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뿐만 아니라 세계 6위인 캐나다의 브룩 핸더슨, 그리고 태국의 주타누간까지 내로라는 선수들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LPGA 대회. 총 상금만 200만 달러인 만큼 상금 상위 랭커 36명이 대대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오늘이고 부산 기장에는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갤러리들은 우위와 우산까지 챙겨와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세계 1위 고진영과 국내 1위 최혜진의 조에는 400명이나 몰려들어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항상 TV에서만 보다가 선수들 이렇게 또 가까운 데서 좋은 경기를 한 데서 날씨도 뭐 비는 오지만 그래도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박진감 넘치게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재밌게 경기를 했고요. 또 다니엘 언니나 혜진이도 또 부산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기회 안 죽으려고 열심히 쳤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이번 대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부산에서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아침에는 9월 말 같고 낮에는 10월 초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갑지 않은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온화한 동풍으로 바뀌어 불어들고 따뜻한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날이 확 싸늘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서울을 기준으로 6도까지 내려가고요. 낮에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기가 한층 건조해지는 시기죠. 가습기로 실내 적정 습도인 50에서 60%를 유지하고 외출 후에는 코 세척도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에서는 강풍이 불고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은 모레까지 너울성 파도의 위험도 있으니까요. 여행객들은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뒤바꾼 대입 정시 확대 방침에 교육계는 혼란스럽습니다. 수능 평가 방식뿐만 아니라 외고와 자사고 정책 등 주요 교육 정책을 세울 때 정부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일 대통령 주재로 교육관계 장관회의가 열리는데요.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할 100년 대계죠. 내일도 뉴스에입니다.